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저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불행인지,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고요. 나여간 제가 폭락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폭락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폭락 자체가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이클의 전환 차원에서는 오히려 고점의 횡보를 답보하는 것보다는 좀 밀리고 오르고 하면서 좀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건전한 시장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거의 10종목 중에 9개는 하락을 하고 1개 정도만 오른 날이기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추천주를 나오긴 나왔는데 드리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드리지 않고요. 증시 분석 위주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상황이 조금 더 양호해지면 추천을 조금 더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증시 먼저 보실 건데요. 자, 보시면 일단 제가 언급드렸던 라인이 1차 시기로는 코스피 8월 14일경 제 5일 추세 이탈하면서 증시 폭락 가능성을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이렇게 밀렸습니다. 정확히는 어제 21일 코스피가 비교적 하락폭이 적고 코스닥이 절반 정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그렇게 지금 이어졌습니다.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코스피가 2.38%, 네, 하지만 박스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같은 말이 되겠고요. 코스닥이 절반 정도 해서 코스닥이 얼만큼 하락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증시는 생물이죠. 이게 그냥 지표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예외적인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트럼프 연루되어 있는 유럽 비자금 이런 내용들, 그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추가 봉쇄 가능성, 이런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증시가 밀렸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10일 이평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17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인버스 처음 추천드린 날이 16일이었어요. 물론 제가 방송에서는 이렇게 좀 예견스러운 말씀으로 드렸죠. 네, 관련한 그런 종목이 있다라는 식으로만 말씀드렸고, 제가 문자를 날린 건 16일이었는데 이후에 이만큼 지금 밀린 모습이 되겠습니다. 22평이 얼마나 이탈할 것인가, 그게 좀 관심사였고, 또 이 흐름이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인가, 이게 앞으로 관심사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은 주요 매물대는 모두 이탈을 했어요. 그죠? 해서 지금 이 부분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라인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62평 하단까지 밀릴 것인가, 혹은 이걸 밀고 내려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당장의 악재만 봤을 때는 이걸 밀고 내려갈 만큼의 악재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최근 단기적으로 봤을 때 2400 부근에서 2500 부근에서 2300까지 밀렸기 때문에 많이 밀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대로면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슬슬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만에 하나 지금 형성하고 있는 2300포인트 2300 이탈 시 상황에 따라서 2000포인트까지 우려됩니다. 하지만 현재 당장 지금 22일 기준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고요. 내일이나 모레 또 무슨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내일쯤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고요. 코스피보다 이제 코스닥,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 게 코스닥 되겠죠. 코스닥 역시 제가 16일
우려 말씀을 드린 거고, 이후에 11 2평 추세. 단기적으로 얘는 11 2평을 탔거든요. 과거 이땐 올 추세를 탔지만 지금은 11 2평을 지지라인 삼고 있었고, 그 증표가 이날이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좀 섬세하게 보시라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탈하고 추가 폭락 가능성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락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례적이긴 해요. 약간 반등 살짝 보이고 다시 하락할 수 있는데 바로 밀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825포인트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825포인트를 만약에 밀고 내려가면 그러면 6, 700대까지 헬게이트가 열리거든요.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장기 추세적으로는 그냥 당연한 패턴 구간이에요. 그래서 상방 추세를 이어가는 동안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빅쇼트보단 쇼트홀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쇼트홀도 아니죠. 해서 조만간 큰 특이사항이 없으면 턴어라운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시금 고점을 향해 갈 건데, 코스닥 기준 1000포인트 다시 달릴 가능성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추석이 문제긴 한데, 추석을 잘 넘긴다는 가정하에 현재 50명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대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확률 게임인데 하여간 아래 꼬리를 좀 형성을 해줘야 되겠고, 해머 잡고 거기서 뭐 상승 장악이 됐든 뭐 기타 여러 캔들 지표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음의 기운을 좀 없앨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뭐 딱히 살펴볼 내용 많지는 않은데 하여간 21일 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어제 기준으로 써니전자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 운빨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같은 상황에서 써니전자가 기본 차익권 도달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6.7%, 6%대 차익권 도달을 했습니다. 기타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월요일 종목부터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간단히만 보고 정리를 오늘은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